자, 지금 1일 확진자 5만 명의 시대. 지금 확진자가 5만 명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늘어나는 숫자가 5만 명인 시대죠. 그나마 이 수치도 자가진단키트 양성이어야 확진 검사인 PCR을 해주고 나서 또 양성이 떠야지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한 번 필터링을 거쳐서 나온 게 이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마 훨씬 많지 않을까? 자가키트로 음성 떠도 실제 PCR하면 양성 뜰 사람도 제법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나마 위중증 환자 수가 잘 안 늘어나고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위안인 셈인데요. 독감 정도를 향해서 치명률이 떨어져 간다는 것도 다행이면 다행이죠. 그런데 막상 최근 와서도 또 한두 분씩 코로나 감염 후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보이기도 하죠. 사망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터라 생각보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또 나오는 터라 가능한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나은 건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이번에 또 싹 바뀌었습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자 정도만 좀 케어를 받게 되고 재택 치료 키트를 받고 하루 2번씩 관리 의료기관에서 전화를 받아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위험군 분들이야 당연히 관리를 잘 받아야 할 분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환자, 팍스로비드를 못 쓰는 사람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모니터링도 없고 재택 치료 키트도 없으며 상태가 안 좋으면 의료 상담을 받으라는 식으로 시원하게 그냥 내까려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젊은 사람도 낮은 확률로 사망할 수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도 저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 각자 잘 살아가야 하는 어쩌다 급 서바이벌, 각자 도생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오미크론 천지인데 뭘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3차 접종을 해도 잘 못 막는 건 맞습니다. 대신 접종했으면 확실히 중환자로는 잘 안 가긴 하죠. 이미 많이들 3차 맞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상비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몸이 좀 찌뿌드드하다, 뭔가 오미크론의 삘이 막 오는 것 같다 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싹 찔러봤더니 오빠 나 혹시 2줄이 나와버리게 되면 꼼짝없이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키트 양성이면 사실상 뭐 그냥 양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일주일간 뭐 미접종자는 열흘이라는데 아무도 터치를 일주일 뒤부터는 안 한다니까 집에 처박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무증상도 있긴 하지만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쉬고 기침도 제법 많이 나오는 녀석이라서 열 오르면 컨디션도 떨어지니까 약을 또 받아 먹어야 하는데 격리 중이라 나가기가 그시기하게 되어버리죠. 열 나고 컨디션 메롱해서 관리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보고 나면 약을 처방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받아오고 가고 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워낙 자택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처방이 나도 약이 오는 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을 구비해두면 상대적으로 빨리 처치에 들어가니까 덜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여러분들 약국 가서 달라고 하면 잘 주는 약으로 처방전이 딱히 필요 없는 약으로 알려드립니다. 열 날 때 먹을 약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하고 이부프로펜 계열 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 서스펜, 에드빌, 이부프로펜정 같은 약이 되겠죠. 이런 약은 오미크론 특화 증상인 목 아프고 목 잘 쉬고 불편한 느낌인 인후통에도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아프면 더 강한 진통제인 나프록센 계열 약, 낙센이나 탁센 같은 약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솔직히 좀 많이 애매하기도 하고요. 실제 코로나 후유증 혈전 때 막상 잘 쓰는 약도 아닌지라 굳이 그걸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죠. 보통 목신 거에 의해서 기침이 잘 발생하니까 잦은 기침으로 가래가 잘 끼고 힘들 수가 있어서 기침약하고 진액어담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코막힘까지 커버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보통 종합감기약에는 다 들어있긴 합니다만 코프시럽 S 같은 약이나 뮤코팩트 같은 약도 도움이 잘 되죠. 코프시럽은 코막힘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이 나타나는 증상 말고 뭐 설사나 복통 뭐 이런 요상한 증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문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이 정도 상비약이면 대부분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른 증상은 전화 면담을 통해서 어찌할 것인지 보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개중에는 뭐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게 기침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 이런 거 막는데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약국에서 구매하기로는 무리가 있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비약은 이 정도 하고 그럼 다른 장비는 필요가 없느냐? 체온계 정도는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산소 수치가 어떤지 볼 수 있는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치 요런 모양의 손가락에 끼워서 쓰는 녀석인데 체온계는 혹시나 열이 난다면 시간당 어떤 방식으로 나는지 해열제를 먹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반응이 오는지 두세 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기록해서 3일 넘게 열이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당장 병원에서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만 산소 모니터 장치는 굳이 챙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내가 천식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알았던 적이 있거나 본인이 좀 불안하다 하시면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수치가 95보다 아래 그러니까 94 밑으로 나온다면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당장 전화해서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 준비 장비는 뭐 이 정도면 대부분은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장비를 잘 챙겨두는 것도, 약을 미리 잘 구비해서 놔두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요. 이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앞으로 환자 수가 팍팍 늘면 분명히 낮은 확률이긴 해도 제법 안 좋아지는 사람도 늘어나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재택 치료 중인 분들 중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화가 몰리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럽고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산소 수치 보니까 94다 이러면 카톡 날리고 뭐고 문자고 뭐고 필요 없이 무조건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우물쭈물대다가 대형 사고 치기 전에요. 전화를 안 받는다면 119에라도 어서 연락해서 이송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전화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은 맞은 만큼 맞았어요. 오미크론은 이런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를 잘 일으키진 않지만 지금 뭐 이미 오미크론 감염이 아싸 판독기를 넘어서고 있는 걸 봐서는 진짜 언젠가는 모두 한 번쯤은 걸리고 넘어갈 녀석이죠. 그럴수록 아무쪼록 무사히 별탈 없이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백신 맞아도 걸리는 상황이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정부 대응은 원체 개판인지라 이런 영상으로 오미크론 대비 각자 도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비약, 해열제와 소염진 통제, 기침 가래약을 챙기자. 체온계 정도는 잘 챙기고 불안하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챙기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어필해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자. 무조건 전화하시고 안 받으면 119에 연락을 꼭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